마법까지 쓴다니 진짜 악랄하다. 연기와 먼지로 시야를 가린 사이 나는 일격에 머리를 관통하는 필살기를 날려서 녀석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어. 벌레가 너무 빨리 쓰러지니까 다쿠미는 자기 존재 자체를 의심할 정도였지. 적을 쓰러뜨리고 떨어진 아이템은 바로 벌레살이었어. 고급 아이템인 건 맞는데 이걸 요리해서 먹으려니 좀 오싹하네. 아빠가 멋지게 해내자 두 아이도 따라하며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줬어. 일이 끝나자 다음 문이 열렸지. 여기 있는 이동장치는 그들을 1층으로 보내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줘. 엘렌과 엘레나는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안을 보니 폭발하는 구슬 같은 게 있었어. 이건 일정 범위 내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였지. 두 아이는 이걸 공인 줄 알고 막 던지면서 다쿠미를 깜짝 놀라게 했어. 다행히 터지진 않았고 이동 구슬을 만지자 그들은 무사히 밖으로 나왔어. 미궁 탐험 임무는 여기까지. 이제 도시로 바로 돌아가려고 해. 그때 한 마리 늑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 처음엔 몬스터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지. 왠지 이 녀석 우리 셋을 보더니 신기하게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어. 능력치를 확인해보니 S급 몬스터였어. 더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이미 다쿠미의 신수계약자가 되었단 거야. 이런 일들은 분명 신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야 생길 수 없거든. 그래서 난 한숨만 내쉬며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였어. 게다가 이 늑대는 엄청 똑똑해서 하는 말은 다 알아듣더라고. 아빠가 늑대랑 장난치자 두 아이는 질투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 엘렌과 엘레나는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해하며 꽉 안아줬지. 이 기회에 다쿠미는 늑대에게 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도시 근처에 도착했을 땐 늑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어. 시민들이 놀랄까봐 걱정됐거든. 다행히 준은 은신 능력이 있어서 주인의 그림자 안으로 쏙 들어갔어. 교회에 도착하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지. 오랜만에 대화도 하고 인사도 하기 전에 다쿠미가 늑대 계약에 대해 물었어. 사실 이건 다쿠미가 한 일이 아니라 물의 신이 개입한 거였어. 그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수를 보내준 거지. 우리도 신수 한 마리를 선물 받고 싶다고 했어. 다음에 꼭 보여준대. 물의 신 이야기는 엘렌과 엘레나와도 관련이 있대. 숙소로 돌아와 며칠간 미궁에서 잠 못 잔 피로를 풀기 위해 푹 잤어. 다음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 새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흰호랑이와 황금독수리. 흰호랑이는 바람을 다루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몬스터야. 황금독수리는 윤기나는 황금 깃털을 가진 A급 몬스터로 번개처럼 빠른 공격 속도를 자랑하지. 두 아이가 이름을 묻길래 다쿠미는 고민 끝에 호랑이는 핏, 독수리는 본이라고 지어줬어. 엘레나와 엘렌도 새 친구를 만나러 다가왔어. 민우가 특별한 목걸이를 꺼내서 아이들에게 줬어.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신기한 목걸이야. 술렁과 피트는 즉시 강아지랑 새끼 고양이로 변했지. 이렇게 하면 도시 안으로 들어가도 들키지 않을 거야.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목걸이를 차고 나니 둘째도 똑같은 걸 달라고 하더라. 타쿠미는 동물용 목걸이는 못 달게 해서 다른 걸로 찾아서 달아줬어. 엘렌과 엘레나가 삐지면 안 되니까 말이지. 다행히 천사 목걸이 2개가 있었어. 착용하니 멋지게 보일 뿐 아니라 마법 저항과 물리, 피해 방어 기능까지 있다니까. 게다가 민우는 미래에서 온 마법 가방도 두 아이에게 챙겨줬어. 안에 뭐든 잔뜩 넣어도 무거워지지 않는 신기한 가방이지. 부는 민우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야 해. 만약 도시에서 날아다니면 난리가 날 테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가자 두 아이는 신분증을 내밀고 즐겁게 들어갔어. 역시 자신만의 무언가를 가지니 기분도 훨씬 좋아졌지. 그렇게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도시를 걸었어. 엘레나는 우연히 귀여운 곰인형들을 보고 마음이 뺏겼어. 타쿠미는 아이들을 안으로 데려가 좋아하는 걸 골라보라 했어. 여긴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 정말 많아서 아빠가 예쁜 머리끈 2개도 사줬지. 엘레나는 여자라서 더 우대받았고 렌이 몇 개 더 골라오자 엘레나는 검은색 아빠 머리색과 같다며 선물했어. 렌에게 좋아하는 물건 있냐고 물으니 언니랑 같아지기 싫다며 고개를 저었어. 점원은 갑자기 두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혀보자고 제안했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엘렌과 엘레나는 여러 신기한 옷을 입어봤어. 알고 보니 이 모든 옷은 점원 자신의 가게에서 만든 거였어.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입히고 구경하는 게 일상이래. 타쿠미는 아이들이 맘에 들어 한 망토 2벌을 바로 구매했어. 밤이 되자 모두 함께 즐겁게 잠들었지. 민우는 다음번엔 렌이 좋아할 걸 뭘 살지 고민했어. 보통 다른 세계의 남자애들은 자동차, 카드, 게임기 같은 걸 좋아하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으니 더 고민해야겠다고. 다음날 아침 모두 아빠를 깨워 숲지로 떠날 준비를 했어.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곳은 몬스터 천지라 민우는 두 아이를 데려갈지 고민했지만 집에 두고 갈 만한 신뢰할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세 가족은 함께 모임 장소로 향했지. VT의 의견대로 아이들은 그를 약간 무서워했지만 그가 민우가 온 걸 반겼어. 안 왔으면 조금 곤란했으니까. 오늘은 부대장 유색을 소개받았어. 그는 꽤 이해심 있는 사람이었지. 민우는 부대장이 세 가족을 억지로 부른 거라 생각했지만 이미 승낙했으니 불평할 게 없다고 했어. 타쿠미는 이 경험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라며 즐거워했지. 유색은 아직 엘레나와 렌의 숨겨진 강함을 몰라서 걱정했어. 하지만 들어가면 아무 일 없을 거라 확신했지.
전에는 피격으로 성인 모험가를 쓰러뜨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은 겁을 내기도 했어. 아직 사람 많은데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타쿠미는 두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천천히 적응시켰어. 숲 지로의 여행이 시작됐지. 세 가족은 친근하게 바오와 함께 마차에 탔어. 낯선 사람과 앉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 갑자기 민우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 렌과 엘레나도 그걸 감지하고 매우 경계했지. 타쿠미는 누군가의 시선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적인지 아닌지는 확신하지 못했어. 그곳까지 마차로 약 1시간 걸릴 거야. 아이들에겐 조금 긴 시간이라 아빠가 괜찮은지 물었지. 두 아이는 착하게 고개를 끄덕여 병사들을 기쁘게 했어. 그들은 아이들을 신경 쓰며 칭찬 몇 마디로 아이들을 안정시켰어. 잠시 후 숲지에 도착해 여러 팀으로 나눠졌지. 몬스터 사냥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 며칠 걸리니 먼저 세 팀이 각기 다른 경로로 야영지에 가서 상황을 살필 거야. 타쿠미 팀엔 이 친구와 다른 모험가 몇 명이 포함됐지. 4명 팀 이름은 용의 숨결이라는데 이름부터 이미 강력해 보여. 타쿠미도 자기 팀 이름을 하얀 날개라 소개하며 잘 부탁한다고 했어. 조금 가다 두 아이는 전에 봤던 몬스터를 발견해서 아빠에게 알려줬어. 민우가 유색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지. 다른 모험가들도 그쪽에 몬스터가 있는지 감지하지 못했어. 두 아이의 감지 범위가 탐지 기술 범위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았어. 엘렌과 엘레나의 기술은 다르다. 보이지 않는 결계 같은 걸 만들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면 감지하는 거야. 잠시 후 새로운 몬스터가 유색의 탐지 범위에 들어와 모두에게 조심하라 경고했어. 이번엔 그냥 붉은 늑대가 아니라 몸 주위에 강력한 마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 모두가 긴장하는데 두 아이는 신나서 달려가 공격하려 했어. 타쿠미는 깜짝 놀라 오늘은 좀 자제하라고 있고 말했지. 결과는 엘렌과 엘레나가 못생긴 붉은 늑대를 축구공처럼 차고 다니며 다들 충격에 빠졌어. 그들은 사냥감을 아빠에게 자랑하며 주변은 말문이 막혔지. 타쿠미는 칭찬하며 다음엔 형님들한테 맡기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재밌다고 말했어. 유색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의아해했지. 그는 두 아이가 이렇게 강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다행히 붉은 늑대가 C급 몬스터라서 조금은 숨통이 트였어. 타쿠미가 말하길 지난번에 애들도 C급 모험가를 무찌른 적이 있다고 하더라. 그걸 알면 됐지. 근데 그 녀석은 상대가 아이들이라 방심한 거라고 생각했어. 타쿠미가 숲속에서 애들을 발견한 일을 다시 언급했지. 여기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엘렌과 엘레나는 이미 강하다는 증거야. 갑자기 생각났는데 처음에 타쿠미는 애들이 구조된 줄만 알았대. 누가 두 아이가 신의 영지가 높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겠어. 신이 새 아버지와 아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숲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그는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속으로 미안해했지.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했어. 뭔가 엄청난 일이 곧 닥칠 거라는 신호야. 그때 엘레나와 엘렌이 한쪽 구석으로 달려갔어. 알고 보니 전에 아빠가 가르쳐준 약초 채집 수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발견한 걸 자랑스럽게 보여주자 다쿠미는 환하게 웃었어. 하지만 다쿠미는 애들에게 단체로 움직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의를 줬지. 허락 없이 혼자 따로 움직이지 말라고 말이야.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테니까. 그 말을 들은 두 아이는 귀여운 표정을 지어 바오의 마음을 녹였어. 뭐든 허락은 해주겠지만 모두의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때 애들은 또 다른 약초를 발견했는데 가려움증 치료에 쓰인대. 가려움이 심한 젊은 용사에게는 이게 진짜 신의 선물이지. 그가 맨손으로 약초를 따려 하자 의사가 개처럼 혼냈어.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서 따라온 병사들도 다 알고 있어. 약초를 다 채취한 뒤 돌아보니 여전히 바오가 꾸중을 듣고 있었어. 한 병사가 얘기하길 아마 1시간은 더 걸릴 거래. 자, 누가 이제야 진짜 진도를 느리게 만드는 건가? 다쿠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로 해결책을 찾았어. 두 아이 손에 살짝 속삭였지. 대신 좀 도와달라고. 아이들은 귀여운 얼굴로 부대장에게 다가가 필요한 약초가 든 가방을 선물했어. 덕분에 부대장은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고 여정은 계속됐지. 앞에는 새끼 6마리와 큰 멧돼지 1마리가 있는 괴물무리가 있었어. 모두가 각자 1마리씩 맡아 처리했어. 바우는 처음에 다쿠미가 1마리도 못 잡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다쿠미가 한 번에 몬스터를 반으로 쩍 갈랐어. 게다가 A급 모험가 형도 엄청 강했어. 우두머리를 성공적으로 쓰러뜨렸지. 싸움이 끝난 뒤 친구가 다쿠미에게 왜 이렇게 강하냐고 물었어. 어쩌면 두 아이를 합친 것보다 더 세지도 몰라. 엘렌과 엘레나는 아빠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저 녀석에게 한 대 가르쳐주려 했어. 다행히 바오가 재빨리 포기했지. 다들 방금 일어난 일을 다 봤으니까. 이 정도 강력함이면 돌아가서 등급 올려야 하는데 2등급이라니 말도 안 돼. 정말 놀라워. 저 모험가 형님이 그런 권한이 있을 줄은 몰랐어. 알고 보니 고등급자가 추천하면 길드장이 무조건 등급을 올려준대. 하지만 지금 유색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 우린 아직 숲 가장자리에 있는데 이런 강한 몬스터 떼를 만나다니 말이 돼? 생각나네. 루돌프 형님도 이번 숲 분위기가 전과 달리 매우 다르다고 했었지. 전에 몇 번 이런 기운은 우리에게 무언가 경고였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돼. 캠프 짓기 전에 더 철저히 조사하는 게 좋겠어.
뭔가 하기도 전에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야. 결국 휴식을 취해야 했는데 타쿠미가 꺼낸 초이기 속재료빵의 반은 완전 충격 먹었어. 알고 보니 저번에 아빠랑 아들이 매일 가는 가게는 하루에 단 2개만 판대. 게다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엄청 귀한 음식이지. 사실 아빠랑 아들은 매일 먹는다더라. 가이드인데도 너무 탐내서 자존심 따윈 던져버렸어. 애들한테 한 입만 달라고 부탁했지. 엘레나랑 엘레는 그건 아빠가 산 거야 라며 딴지 걸고 진짜 어쩔 수 없네. 타쿠미는 결국 각자 한 입씩 나눠줬어. 물론 처음 먹어보는 거라 맛있다고 칭찬 일색이었지. 감시 임무 따윈 까먹고 다들 먹느라 정신 없었어. 먹고 나서 길 떠났는데 갑자기 다른 팀이 구조 요청을 해. 바로 방향 틀어 그쪽으로 지원하러 갔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모두가 늦기 전에 도착해야 했어. 과로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거기서도 싸워야 하니까. 그 말 듣고 타쿠미가 먼저 가겠다고 허락을 구했어. 뭔가 두 아이를 바람으로 감싸더니 순식간에 소용돌이로 변해 모두 앞에서 휙 사라졌어. 이건 진짜 대박이었어. 덕분에 세 가족은 고급 늑대들에게 먹히기 전에 도착했지. 여전히 성보검을 꺼내 모두를 구했어. 엘렌과 엘레나도 싸움에 참여했고 기습 공격으로 늑대떼를 모두 격퇴했어. 작전 끝나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고급 늑대들이 순식간에 쓰러진 걸 보고 입 다물었어. 두디도 세 가족에게 감사했어. 안 그랬으면 누군가 목숨 잃을 뻔했다고. 바도맨의 겉모습이 허약해 보여서 놀랐다고 했지만 의외로 강하다니. 엘렌과 엘레나도 칭찬받았어. 타쿠미가 애들에게 다친 데 있냐고 물었는데 다 괜찮대.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타쿠미는 너무 걱정했지. 자기와 아이들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는데 누군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만 알았으니까. 그날 밤 숲에서 쉬면서 세 가족은 이 사람들이 요리를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 먹는 건 그냥 입에 넣고 씹기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지. 반은 그들을 기사단이라 부르며 빨리 먹고 움직이느라 요리할 시간 없다고 했어. 모험가 팀에 딸이 있냐고 물었더니 역시 비슷했대. 다들 요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 매는 아이들이 그런 걸 먹게 둘 수 없었어. 그래서 식사 하나하나를 챙기기 시작했고 청년은 그들을 도와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어. 옛 세상 지식 덕분에 타쿠미는 야채 스튜를 쉽게 만들었지. 엘렌과 엘레나도 맛있다며 아빠 칭찬 멈추질 않았어. 그 팀 사람들은 야생에서 깊은 맛을 처음 경험하며 감탄했어. 맛있는 밥 덕분인지. 다음날 아침엔 전부 맨이 요리할 때까지 기다렸지. 하지만 그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은 여전히 세 가족을 괴롭혔어. 그럴 때마다 맨은 엘렌을 안아주며 두려움을 달래줬어. 여행을 계속하는 와중에 모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전날은 몬스터가 유난히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단 한 마리도 못 봤거든. 타쿠미가 구해준 그 청년도 고마움을 표하며 자기 소개를 했어. 죽을 뻔한 그날 이후 잠을 못 잤지만 적어도 목숨은 건졌으니까. 타쿠미도 갑자기 강한 늑대들이 나타난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여전히 새 가족을 향한 안 좋은 시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지. 나무에 숨어있는 거대한 생명체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이제야 찾은 건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다가 엘렌과 엘레나가 알려줘서야 움직였거든. 이 녀석은 너무 위험하고 영리해서 기사단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았어. 힘도 압도적이라 한 방 맞으면 뼈가 부러져 버려. 타쿠미가 보고 두 아이가 공격하지 못하게 막았어. 이건 전에 싸웠던 동물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급이야. 칼과 창도 통하지 않는, 맞아도 소용없는 그런 존재지. 사람들은 마법으로 느리게 만들어 공격을 준비했어. 모험가들은 이 녀석이 이상현상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지. 원래 숲에 살던 몬스터들이 이 녀석 때문에 다른 곳으로 쫓겨났대. 그래서 전날처럼 강한 몬스터들이 밖에 나타난 거야. 유색은 부상자 치료를 맡고 모험가들은 뒤에서 마법 지원하며 모두가 일제히 공격했어. 하지만 녀석 비늘이 너무 단단해서 공격이 전혀 효과 없었어. 매는 이 녀석이 마법과 물리, 공격 모두에 강하다는 걸 알았어. 평범한 공격으론 안 될 거야. 반대로 이 뱀의 일격은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치명타였지. 먹잇감이 치료받는 걸 보고 녀석도 덤벼들었어. 다행히 타쿠미가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 다른 사람들을 보호했지. 기회를 틈타 공격을 계속했더니 갑자기 뱀이 다른 데로 기어갔어. 알고 보니 엘렌과 엘레나는 뱀 몸에 꼭 붙어 있었던 거야. 얘네 둘이미 장사라서 뱀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지. 아버지가 그걸 보고 달려가 짧은 칼로 뱀 눈을 정통으로 찔렀어. 아마 이게 이 괴물의 유일한 약점인 듯해. 민우를 칭찬하던 순간 그의 눈빛에 강렬한 살기가 번져서 세 명 모두 집중을 잃었어. 결국 엘레나와 엘렌은 뱀에게 강력한 칼날 공격을 맞고 말았지. 다행히도 얘네가 남들과 달라서 겨우 가벼운 부상으로 끝났어. 타쿠미에겐 정말 속상하고 분한 일이었어. 루돌프 형이 시간을 벌어주니 난 바로 그 괴물을 처리하려고 했어. 그가 쓰려는 건 고급 바람 마법이었어.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몬스터 헌터 스킬에 이 기술이 분명 있거든? 모두가 믿고 시간을 벌어줘서 나는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어. 얘는 온 감정을 이 한 방에 쏟아부었어. 뱀이 자기 아이를 다치게 했으니까.
마력 소모가 엄청났지만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바람구슬을 완성하고 모두에게 흩어지라는 신호를 보낸 뒤 모든 힘을 뱀에게 집중했어. 뱀이 마법 저항력이 높긴 해도 민우의 바람 칼날에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지. 게다가 그 공격은 숲 한가운데까지 휩쓸어버려서 지켜보던 이들은 입이 쩍 벌어졌어. 다들 그가 이런 강력한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지. 어쨌든 타쿠미 덕분에 모두가 구원받았어. 모험가 형님은 뱀의 살점이 매우 귀해서 죽인 맨에게 수집하라고 했어. 엘렌과 엘레나 어머니도 아버지가 멋있다며 달려왔어. 두 아이가 다친 게 아니라 정말 다행이야. 보통 저 공격 맞으면 몇 개 골절은 기본이고 심하면 목숨도 위험한데 타쿠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약속했어. 그때 살기 어린 눈빛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맨은 뒤에서 항상 그들을 지켜보던 자를 알아챘어. 모두가 깜짝 놀란 사이 그 자를 생포했지. 민우도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어. 이 사람은 우리 편인데 말이야. 그 청년은 세이지였는데 뭔가 했냐고 묻자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타쿠미가 설명하길 이 녀석이 계속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봤대. 루돌프 형도 인정했어. 처음부터 계속 타쿠미만 뚫어지게 쳐다봤고 방금 전에도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 셋이 집중을 잃은 거였어. 본인 스스로도 생사를 건 싸움 중에 누군가의 살기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거지. 근데 이 녀석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맨한테 뒤집어 씌우려 해. 자기 때문에 팀장이 자기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서. 야크가 말하길 세이지는 맨이 사랑받는 걸 보고 V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했다고 해. 그 마음엔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져. 그래서 그 친구도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 답을 듣고 난 후 민우도 그 녀석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 다행히 우리 모두 무사했고 큰 상처는 없었으니까. 결국 기사단이 나서서 사과했어. 우리 편 때문에 일이 더 꼬였다고 말이야. 이번 사건으로 양쪽 사이가 금이 갈 수도 있겠지? 다행히 다쿠미와 두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 녀석만 우리를 미움 어린 눈빛으로 보지 않는다면 충분해. 일을 마친 뒤 모두 민우에게 음식을 부탁하며 즐겁게 웃었어. 완전 중독된 듯해. 평범한 요리 몇 가지인데도 말이지. 그 녀석을 용서했지만 민우는 그쪽과 너무 가까워지고 싶진 않았어. 엘렌과 엘레나는 완전히 용서했고 전혀 개의치 않았지. 그걸 보고 다쿠미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 모두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날 밤은 맛있는 음식 덕분에 행복했지. 새아빠와 아이들은 구석에 앉아 새기술을 얻은 걸 발견했어. 아마도 그 신비한 친구가 몰래 넣어준 거겠지. 나중에 돌아가서 꼭 물어봐야겠어.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 편을 제대로 관리 못해 불편하게 만든 점 사과했어. 아이들도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됐고 머리 쓰다듬기도 하고 이번 모험의 가장 큰 공은 확실히 새아빠들에게 있어.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었을 거야. 원래라면 며칠 더 가야 했지만 부상자가 많아 회복이 우선이야. 그래서 다음날 모험은 마무리됐어. 그는 다쿠미에게 협회에 가서 보상받고 레벨도 올리라며 조언했지. 다음날 돌아오자 접수 담당 루나는 매우 기뻐했어. 마치 황금을 발견한 것처럼. 이번 여행이 큰 성과를 가져올 걸 확신했거든. 그 후 그녀는 회장님을 만나러 끌려갔지. 그는 이미 우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 민우의 현재 등급은 실력에 비해 너무 낮아 회장은 다쿠미를 A급 모험가로 승급시킬 계획이래. 하지만 새아빠 모두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어. 두 사람이 소개한 것과 달리 그럼에도 회장은 신뢰했고 루나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높은 도약에 흥분했어. 민우의 실력이 입증되어 이런 승급이 공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야. 다쿠미는 충분히 S급 모험가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높게 승급하면 협회 내 반발이 두려워. 본인은 신경 안 써. 원하는 만큼 승급해도 상관없어. 더 중요한 건 엘레나와 엘렌이지. 그 애들은 압도적인 힘을 가졌어. 하지만 너무 높게 승급하면 영향받을까봐 걱정돼. 그래서 회장은 두 아이를 D급 모험가로 승급시키자고 제안했어. 이렇게 하면 우리 팀은 동일 임무를 받을 수 있어. 2등급 차이도 허용되니까. 루나가 승급 절차를 맡았고 새아빠는 접수대에서 카드를 보여줬어. 감정구슬에 넣자 그들이 전에 미궁을 완전히 돌파한 사실이 드러났어.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었지. 루나는 한 번의 미궁 탐험으로 모든 층을 통과했다는 것에 충격받았어. 더군다나 며칠 만에 완주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보통 1년 걸리는데 말이야. 정말 새로운 기록인데 다쿠미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길 원했어. 친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 그 이유는 간단해. 엘레나와 엘렌이 너무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아서야. 그녀는 아무도 그 무시무시한 뱀을 이긴 사람에게 함부로 덤비지 않을 거라 믿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승급 절차가 끝나고 원정 비용도 약간 받았어. 돌아가려는데 루나가 불러세웠어. 그렇게 빨리 갈 수 없다고 획득한 재료를 아직 안 팔았다고 말이야. 사실 팔고 싶진 않았지만 그녀 표정을 보니 어쩔 수 없이 존경심이 생겼어. 그래서 재료를 내놨어. 3명은 창고로 안내받아 희귀뱀 고기 2토막을 꺼냈어. 모두가 감탄했지. 민우는 몇 가지 재료는 남겨두고 싶다며 부탁했어. 그래서 고기와 가죽 일부는 남겨달라고 부탁했지.
세 사람이 갑옷과 음식 만들기에 충분하면 된다고. 나머지는 모두 판매했어. 게다가 산에서 얻은 약초와 고기들도 팔아서 그녀를 놀라게 했지. 두 아이는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어. 자기 음식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거든. 여행을 마치고 다쿠미는 꽤 피곤했어. 엘렌과 엘레나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고 더 놀고 싶어 했지. 결말은 집에 돌아와서 다쿠미는 바로 뻗었어. 아이들은 조용히 아빠가 편히 자는 걸 지켜봤지. 며칠 후 새아빠와 아이들은 들판에 나가 작은 정령들과 놀았어. 엘렌은 준에게 웃는 법도 가르쳐줬어. 완전 귀엽더라. 언니는 핏과비에게 말할 게 있다고 했고 당분간 협회 임무를 받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민우는 아이들 교육에 시간을 썼지. 다쿠미는 여러 종류의 동전을 꺼내 아이들에게 구별하고 계산하는 법을 가르쳤어. 동전 하나는 큰 동전 하나와 교환할 수 있고 큰 동전 10개는 은화 1개로 바꿀 수 있어. 엘렌과 엘레나는 금방 배워서 계산이 훨씬 실용적이 됐지. 다쿠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상점에도 가서 직접 연습시켰어. 도시는 언제나처럼 활기찼고 과일 가게에 가서 계산 실력을 시험했지. 엘렌은 시리즈 과일 5개를 골랐고 가격은 35동전이었는데 아이는 아빠 도움 없이도 쉽게 계산했어. 엘레나는 사과를 골랐어. 건강에 좋으니까. 5개의 동전 30개라니 꽤 합리적이지? 그 덕분에 아가씨에겐 조금 쉬운 일처럼 느껴졌지. 아주머니도 두 아이가 참 잘한다고 칭찬했어. 그 말에 아이들은 기쁨에 가득 찼고 민우도 칭찬을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 사온 물건을 창고에 넣고 나서 민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으로 향했어. 거기에는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책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글자를 가르치는 책이었지. 엘레나와 엘렌은 곧 글자를 배우게 될 생각에 두근두근했어. 지금 당장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이 외쳤고 가게 주인은 웃으며 쉬운 연습용 책들을 소개해 주었어. 그 모습을 보고 두 아이는 감사 인사를 전했지. 주인은 기쁨에 가득 찼어. 타쿠미는 역시 아이들을 잘 가르치네 라며 안심했어. 자신의 접근법과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 다음 날 새아버지와 아들이 간단한 임무를 받으러 모였어. 등급이 올랐지만 사냥 임무 같은 건 피하고 비교적 쉬운 임무를 선택했지. 이번 임무는 길 잃은 고양이를 찾는 거야. 시간은 이틀. 문서에 따르면 고양이 이름은 미나. 새까만 털에 바른 하얗고 목걸이를 하고 있대. 실종 지역에 도착해 빨리 찾으려고 각자 흩어졌어. 3마리 정령 동물도 지원을 위해 불러졌고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각자 고양이 이름을 불렀지만 미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보이는 건 전부 다른 고양이들 뿐이라 모두가 실망했지. 타쿠미는 두 아이를 달래며 계속 찾자고 했지만 결과는 없었어. 잠시 쉬던 중 민우가 찾는 걸 멈출 거냐고 물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더 힘내서 계속 가자고 했어. 이번엔 함께 움직였고 드디어 그림 속 미나를 발견했어. 타쿠미는 엘렌과 엘레나에게 조심하라고 겁주면 도망간다고 신신당부했지. 미나는 배가 고프고 경계심이 강해 사람이 다가오니 무서워했어. 엘렌은 목걸이에 달린 털 장난감을 꺼내 미나를 유인했고 미나는 호기심에 얼굴을 내밀었어. 미나를 붙잡은 후 민우가 다시 확인해보니 확실히 찾던 고양이였어. 배고파 보이기에 엘레나는 아빠에게 뭔가 먹을 걸 달라고 했어. 그래서 민우가 우유를 꺼내 먹였지. 아이들이 미나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타쿠미도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 다음엔 이런 간단한 임무를 고를 생각이야. 훨씬 편하거든. 그들은 미나를 주인에게 돌려줬고 주인은 며칠 동안 기다렸기에 몹시 기뻐했어. 그런데 두 아이는 집에 가기 싫다며 또 모험을 계속하고 싶어 했지. 방법이 없어서 타쿠미가 루나에게 비슷한 임무가 더 있냐고 물었지만 다 떨어졌대. 루나는 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임무로 고블린 퇴치 작전을 제안했어. 최근 마을들이 자주 고블린의 공격을 받아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거든. 이 의뢰는 저등급 모험가들에겐 너무 어려운 임무지만 갓승급한 우리 세세겐식은 죽먹기라 루나는 이걸 마치 선행이라 생각하자고 제안했어. 다쿠미가 두 녀석에게 고블린 사냥 가고 싶냐고 물었지. 사실 얘네는 고블린이 뭔지도 모르지만 싸우러 간다니까 그냥 신나서 바로 출발했어. 꼬마 정령들의 비행 능력 덕분에 우리는 몇 분 만에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어. 사람들 놀라지 않게 정령들을 평소처럼 작게 변신시켜서 몰래 마을 안을 살폈지. 준비를 마치고 경비 중인 농민들을 찾아가 자세한 상황을 들었어. 평범한 옷차림이라서 우리 모험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고. 다쿠미가 자신은 고블린을 잡으러 왔다고 말하며 마을 촌장과 먼저 상의하고 싶다고 했어.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매일 몇 번씩 고블린들이 와서 소동을 피운다고 하더라고. 아직 인명 피해는 없지만 가축 피해가 엄청 크대. 처음에 촌장은 우리 셋이 큰 무리인 줄 알고 동료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 다쿠미가 웃으며 우리가 전부야라고 하자 촌장님 충격받으셨지. 보통 모험가들은 갑옷이나 무기를 챙기는데 우린 아무것도 없으니 싸울 수 있을지 걱정하더라고. 신뢰를 얻으려 다쿠미가 A급 모험가 증명서를 꺼내 보여주자 촌장이 비로소 안심했어. 설명도 못 끝냈는데 고블린 어미들이 마을을 습격해버렸어.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셋은 바로 출동 준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렸지. 촌장이 엘렌과 엘레나를 걱정하자 다쿠미는 거짓말로 걔네가 자기 옆에 있으면 보호하기 쉽다고 했어.
그때 고블린들이 마을 입구를 부수고 들어와 한 여성을 위협하고 있었어. 다행히 다쿠미가 재빨리 나서서 목숨을 잃기 전에 쓰러뜨렸지. 얘네 작은 고블린들은 다 어른이라 몸집도 크고 그래서 저등급 모험가들이 못 이긴 거였구나 싶었어. 두 녀석도 싸우고 싶다고 허락받고 아빠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지. 싸움이라면 언제나 신나하는 애들이라 바로 달려가서 싸움을 시작했어. 새 꼬마 정령도 함께 전투에 참여해 각자의 능력을 뽐냈지. 이 작고 사나운 녀석들 우리에겐 상대가 안 돼서 금세 절반 이상 정리됐어. 그때 더 크고 멍청해 보이면서도 위험한 놈이 나타났어. 다쿠미가 분석하기를 그건 고블린 중 상위급 종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순간 엘레나와 엘렌이 번개같이 달려가서 그 녀석을 쓰러뜨렸지. 순식간에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고 우리 도움 없이도 말이야. 그때쯤 준이가 말을 할 줄 알게 됐어. 고블린을 무찌른 뒤 진화한 듯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더라고. 사실은 겁먹은 척하지만 아직 어린애라 주인님이라는 말이 싫대. 그래서 다른 호칭인 엘렌과 엘레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지. 그리고 자기보다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제안하니 준이도 찬성이야. 피쉬와 비도 대화가 가능해져서 다쿠미를 형님, 스승님이라고 불렀어. 사실 고블린 퇴치 의뢰가 이렇게나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다니 말이야. 새꼬마 정령들은 이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됐고 마을도 도와서 선행 점수도 올랐으니까 두 아이도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했어. 다쿠미가 다들 머리 쓰다듬으며 칭찬해주니까 다들 뿌듯해했지. 그때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비가 가서 확인했어. 보니까 방금 고블린들이 마을 집들에 불을 질렀대. 이 기회에 다쿠미도 새로 배운 물마법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집중해서 물구슬을 만들었는데 던지면 목표에 닿지 않더라고. 부끄러워서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 물마법이 이렇게 어렵다니 도대체 왜 이럴까? 반면 준이는 쉽게 물구슬을 만들어 불을 껐어. 다쿠미가 불을 껐다면 집이 통째로 타버렸을 거야. 그 모습 보고 다쿠미도 좌절해서 집에 가서 복습해야겠다 생각했지. 엘렌과 엘레나가 아빠가 우울해 보이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줬어. 마치 애들 돌볼 때처럼. 고블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벌써 오후가 돼서 우리는 곧장 돌아갔지. 숙소에 돌아와 피곤했지만 다쿠미는 두 아이에게 글자 공부를 시켰어. 역시 아이들은 피곤할 줄 모르는 것 같아. 다쿠미가 산 책은 그림과 글자가 함께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어. 덕분에 공부가 훨씬 간단했지. 엘렌은 바다가 뭔지 궁금해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다음날 우리는 이 도시를 떠나 바다로 여행 가기로 결정했어. 비와 이색도 이유가 궁금하다며 물었고 다쿠미는 아이들이 밖에서 더 많은 걸 배우길 원한다고 했지. 우리가 선택한 곳은 남쪽 바닷가 도시 비레이야. 그곳은 아직 우리나라 영토라서 자유롭게 갈 수 있어. 다행히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안심됐어. 하지만 강력한 다쿠미가 함께라면 우리에게 큰 이점이 될 거야. 반대로 적진에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겠지. 솔직히 이색도 우리 셋 따라가고 싶어해. 우리를 따라가면 언제나 상상 못할 경험을 하니까. 우리는 떠나기 전 도시에서 친한 사람들을 모두 작별 인사했어. 모두 많이 슬퍼했는데 특히 루나가 그랬지. 우리가 떠난다니 너무 속상해했고 앞으로 다쿠미한테서 귀한 재료를 못 살까봐 걱정했어. 다쿠미는 잠시 외출 뿐 곧 돌아올 거라고 안심시켰지. 그래서 루나는 꼭 귀한 재료를 가져와서 팔라고 당부했어. 청춘의 손을 들게 만드는 순간 빵집에 도착하자 그 부자 후즈는 길 위에서 먹을 빵을 대량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요 빵 종류로는 크림빵과 팥빵 두 가지를 선택했다. 그리고 새로운 재료 하나를 넣어 시식해보려고 했다. 다음 가게는 옷가게였다. 그들은 예쁜 옷 두 벌을 샀지만 주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엘렌과 엘레나에게 보내는 작별 선물이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타미성당. 두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었다. 자신은 시와 대화를 나누러 갔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에 시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은 것을 원망했지만 무엇보다 다쿠미가 두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주려고 다른 도시로 가겠다고 했다. 시의 상징은 어디에나 있어 새 도시에 가도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세 사람은 도시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떠나기도 전에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을 막았다. 그는 노예상, 수페렌과 엘레나를 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고는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요구했다. 노예상을 보자마자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힘은 훨씬 강했음에도 그는 다쿠미에게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계속 애원했다. 확인 후 그는 노예상임을 알아차리고 즉시 아이들을 지키려 나섰다. 그가 아무리 거만하게 개처럼 지저대도 청년은 태어냈다. 자신이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예상은 엘레나와 엘렌을 던져버렸던 기억 때문에 믿지 않았다. 하지만 매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자신의 아이에게 노예의 흔적이 없음을 분석해 두려울 게 없었다. 처음부터 그는 아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상대가 계속 밀어붙였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두 아이 앞이라면 벌써 주먹을 날렸을 텐데 엘레나와 엘렌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무턱대고 폭력을 쓰면 다 망친다니까. 그때 몇몇 병사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그 쓰레기는 맨에게 절도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맨은 그를 함정에 빠뜨려 자신이 훔친 물건이 뭔지 묻자 노예상은 두 아이를 가리키며 상품이라고 외쳤다. 타쿠미가 즉시 그를 노예상이라며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증거를 내놓으라 했고 없으면 아동 유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그 말을 듣고 노예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더운 나쁜 건 바로 무궁유색이 여기 있었던 것. 노예상은 사슬에 묶여 신문을 받았다. 감히 건방지게 굴 수 없었다. 이번 사건 후 다쿠미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알고 보니 이 커플은 우연히 이곳에 와서 새 아버지를 배웅하다가 도움을 준 것이었다. 이미 경비대에 이번 사건을 신고해두었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다. 엘레나랑 엘렌, 얼굴이 너무 어두워 아빠 품을 떠나야 한다는 걱정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모양이야. 민우가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지. 걱정 마. 네가 둘 다 내 곁에 있고 싶어하는 한 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지킬 거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엘렌과 엘레나는 달려가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 조금 후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 그래서 무궁이색이 민우에게 다른 곳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소개장을 건네줬지. 그는 빌레 영주와 친분이 있어서 미리 연락을 해놓았대. 거기에 도착하면 집처럼 환영받을 거라더라. 필요하면 걔네가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말을 들은 다쿠미도 감사하다며 진짜 문제 생기면 이걸 쓰면 훨씬 수월할 거라고 했어. 말을 마치고 두 아이에게 무궁이색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지. 서로 많은 일을 겪었기에 작별 인사는 그저 다음에 엘렌과 엘레나가 웃으며 만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그렇게 그들은 육로로 이동하며 기쁨을 만끽했어. 하지만 방금 전일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었어. 다쿠미는 아이들을 기어 숲으로 데려가 몬스터 사냥을 시켜 걱정을 잊게 하려 했지. 숲속으로 들어가서 새 동생을 불러 함께 사냥을 즐겼어. 준, 핏, 비를 보자마자 엘레나와 엘렌의 기분이 확 나아졌어. 얘네는 바로 또래 친구들이거든. 다쿠미는 애들한테 자신과 아이를 태우고 비는 높은 곳에서 강력한 몬스터가 있는지 감시하라고 부탁했어. 그렇게 SD급 영수들을 타고 바람처럼 달리다 큰 몬스터를 만났지. 비가 바로 돌진에 공격하자 곰이 고통스러워했어. 준과 핏도 달려들어 순식간에 몬스터를 쓰러뜨렸어. 엘렌과 엘레나처럼 이 녀석들도 싸움하는 걸 꽤 좋아해. 근처에 비슷한 몬스터가 보이자마자 바로 덮쳤어.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해. 마치 두 꼬마들이 싸우는 것 같아. 전투 후 녀석들 털에 먼지랑 피가 묻어서 다쿠미는 서로 얼굴 앓지 못하게 했어. 먼저 깨끗이 해야 하니까 민우가 바로 물마법으로 씻겨줬지. 다행히 이번 일로 엘렌과 엘레나는 다시 즐거워져서 지난 일은 잊었어. 두 꼬마는 장난치며 작은 몬스터들을 잡아놀았지. 그들은 가이어 숲을 지나 어둑해지기 전에 어딘가 밖에서 야영하기로 했어. 준비를 마치고 다쿠미가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은지 물었는데 아이들이 망설였어. 결국 케이크를 고르긴 했지만 케이크는 아침에만 먹는 거라 했지. 다쿠미가 다른 걸 먹는 게 더 낫다고 권했어. 계란 올린 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경험을 선사하려 했지. 엘레나와 엘렌도 기뻐하며 맛보고 싶어 했어. 세 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먹어보고 싶다며 다쿠미를 놀라게 했지. 다쿠미는 모두를 위해 오야코동이라는 밥 요리를 만들었어. 아이들은 계란밥이라면 위에 삶은 계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건 다른 종류의 계란이라서 아이들이 좀 헷갈렸지. 그래도 많이 먹고 싶어 했어. 새 영수는 작아진 모습이라 기본적으로 두 입이면 끝났지만 애들이 꽤 영리한 편이라 다쿠미를 웃게 했어. 모두 이 밥 요리를 좋아했어. 아마 앞으로 메뉴에 포함될 것 같아. 그날 밤 가족 모두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서 함께 잠들었지. 오랜만에 다쿠미가 이런 기분을 느꼈어. 꽤 편안했지. 이 세계에는 달이 3개 있지만 이 계절에는 2개만 보여. 여기 온 지 벌써 2달이 넘었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람은 생각할 틈도 없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둘러 식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어. 이유는 간단해. 다음 목적지는 바다였거든. 렌과 엘레나는 아직 가본 적 없는 곳이야. 넓디 넓은 바다를 보고 아이들도 신나했어. 다쿠미가 아이들에게 여기 물은 짠맛이 난다고 가르쳤지. 그러니 절대 많이 마시지 말라고 손가락 끝에만 찍어서 맛만 보라고 했어. 많이 마시면 안 돼. 영수들은 두 꼬마 친구들이 웃겨서 한참 놀았지. 그때 누군가가 민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민우는 깜짝 놀라서 그 여자가 익사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 여자는 바다에서 온 사람이었어. 와, 그녀도 다쿠미를 알고 있대. 신과 관련이 있는 듯해. 소개하자면 그녀는 미렌나, 인어족이야. 그녀가 우리를 아는 이유는 물의 신의 부하라서래. 그 말을 들은 민우는 이해했지만 다른 애들은 전혀 몰랐어. 애들은 그 여자가 바다한테 잡아먹힌 줄 알았거든. 엘렌과 엘레나도 인사했더니 그녀도 인사해줘서 둘 다 놀랐지. 인어 누님이 우리 이름을 알다니 정말 의외였어. 무슨 문제냐고 물었더니 신이 다쿠미가 인어족의 문제를 도울 수 있다고 소개했다더라. 처음 만났는데 이런 부탁을 받으니 조금 당황됐어. 하지만 이건 신의 뜻일 테니. 그래서 민우도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어. 근데 인어족 마을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대. 그들은 수영도 못하고 물속에서 숨 쉴 수도 없지. 일본에 있을 때 다쿠미는 수영하러 가면 잠수함처럼 변했어. 그래서 익사할까봐 무서웠는데
힘을 받고 나서는 물이 두렵지 않을지도 몰라. 엘렌과 엘레나는 다행히 아이들이라 수영을 빨리 배웠어. 미렌나는 그들에게 물속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반지를 준비했어.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 없지? 효과를 직접 확인한 후에야 민우가 아이들에게 그걸 착용하게 했어. 이너 꼬리 비늘로 만들어진 반지로 착용하면 보호막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옷이 젖는 걱정은 안 해도 돼. 걔가 미리 말해줬거든. 이너 마을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아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대. 저 여자애는 그 정도면 충분하대. 그걸로도 이미 넘치게 만족한 거야. 3마리의 정령 짐승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어. 둘에게 반지를 씌워주니 자연스럽게 손에 딱 맞게 줄어들더라. 그렇게 그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물장난을 쳤고 정말로 젖지 않는 걸 확인했지. 익숙하지 않아 깊이 잠수하자 숨을 참게 됐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아래서도 다쿠미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였어. 엘레나와 엘레나는 더 쉽게 적응했지.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수영을 하다니 안심이야. 이 모습을 보고 질 수 없던 녀석은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었어. 밀레나에게 몸을 파묻고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니 다쿠미는 진짜 인어가 실존한다는 걸 깨달았지. 게다가 그 꼬리도 엄청 매력적이었어. 계속 가면서 그들은 이곳에 괴물이 있는지 물었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헤엄치는 구역엔 약한 괴물들 뿐이라 걱정 없대. 마침 멍청한 상어 한 마리가 돌진해왔어. 결국 두 꼬마가 한 방에 뻗게 만들었지. 어디든 상관없어. 괴물이 보이면 엘레나와 엘레나가 다 때려잡는 거야. 게다가 아빠에게 선물까지 챙겨가니 정말 착한 애들이야. 근처엔 큰 개 한 마리도 있었고 그걸 노렸지. 매니 두 집 개발 조심하라고 했고 그 순간 개는 무력해졌어. 밀레나는 그들이 개를 던져 바위에 머리를 박는 걸 보고 완전 충격이었어. 이걸로 육지에 올라가면 해산물 파티는 확실해. 계속 전진하자 그들은 인어족의 결계를 뚫고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어. 주변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 아빠와 아들은 그 광경에 흠뻑 빠졌고 살펴보니 대부분이 바다의 유리 같았어. 그건 물의 결정체라 불리며 바다의 힘을 품고 있다고 해. 인어들은 이곳을 상해궁 샹해궁이라 부른다네. 일단 그들은 뒤쪽으로 우회해야 했어. 구경하러 가는데 이게 바로 인어족이 부탁하고 싶었던 핵심 문제였지. 근처에 난파선 하나가 있어서 엄청 방해가 된대. 그 배 안에 산호를 키우는 동굴 입구가 있는데 막혀서 지금은 아예 들어갈 수 없다나. 마을 사람들도 힘을 합쳐봤지만 움직이지 않았어. 고민 끝에 그들의 공주님은 물의 신께서 다쿠미를 만나라 신호를 받았다네. 신들이 그가 해낼 거라고 믿으니 멘도 방법을 찾고 있었지. 이건 인벤토리에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매니 이 기술도 시험해봤어. 사용자가 가진 칸 수만 계산하지 아이템 개수나 크기는 상관없다네. 그 장면을 본 밀레나는 진심으로 감탄했지. 그때 갑자기 다른 인어족들이 많이 몰려왔어. 남자도 있었고 모두 도움받아서 무척 기뻐했지. 알고 보니 인어족이 키우는 산호는 특별한 효능이 정말 많대.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이곳 사람들의 생명줄 같은 존재야. 다행히 그 배가 거기 있던 지 며칠 안 돼서 산호가 다치지 않았어. 밀레나가 새아버지와 아들을 궁전 안의 무의공주님께 데려갔어. 안으로 들어가자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고 공주님도 친근하게 맞아줘서 미니 깜짝 놀랐지. 타쿠미는 그림 속에나 있을 법한 미모의 인어공주를 보며 즐거워했어. 엘레나와 엘렌은 인어족을 몰라도 아름답다며 칭찬했고 신분이 높아 미니는 조금 수줍었어. 그 모습을 보고 공주님은 오히려 새 아버지와 아들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했어. 또 물의 신 숭배자들이 그를 은인이라 부른다고도 알려줬지. 그때 밀레나가 말했어. 타쿠미 덕분에 난파선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 청년은 숭배자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했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건 아닌지 걱정했지. 안심하려고 민도 숭배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 공주님은 자신과 2명만 숭배자의 말을 들었으니 비밀은 절대 새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어. 타쿠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녀는 꽤 흥미로워했고 이런저런 얘기에 타쿠미는 난감해했지. 옆에 있던 사람들은 공주님을 말리며 너무 말하면 손님이 떠날 거라고 했어. 그녀는 자신이 뭘 그렇게 했냐고 했지. 그러자 노인이 너는 토보이 스타일이라며 증명해주어 그녀는 얼굴이 벌개졌어. 사정을 이해한 그녀는 사과하고 인어족 족장인 간도씨를 소개했어. 미니는 좀 놀랐어. 장애에서는 무의공주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 하지만 그녀는 공주라는 칭호는 단지 명예일 뿐이라고 설명했지. 대대로 능력이 맞는 자가 있으면 신이 선택한다고 했어. 사실 이건 좀 귀찮은 일이라 그녀도 별로 하고 싶지 않대? 그러고 보니 아직 미니에게 보상도 안 줬다며? 새아버지와 아들이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어. 그는 겸손하게도 그냥 난파선만 창고에 넣었을 뿐이라며 거절했어. 하지만 그들은 계속 대접하며 꼭 보답하겠다고 했지. 어쩔 수 없이 타쿠미는 인어족에게 물마법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어. 여기 사람 모두 할 수 있는 거라 간단해서 은혜 갚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도씨가 새아버지와 아들에게 심화마법을 가르칠 책임을 맡았지. 그 여자애가 계속 선물 받으라며 협박해. 타쿠미는 난처해했어. 밀레나는 공주님에게 속삭여서 미니에게 안 쓰는 물건들을 선물하게 했어. 좀 무례하지만
인어의 물건은 귀중하니까 받아도 괜찮다고 했지. 곧 그들은 타쿠미를 버려진 물건 창고로 데려갔어. 그 여자아이는 이 물건들이 분명 쓸모 있을 거라며 자유롭게 고르라고 했어. 미니는 몇 가지 골라봤는데 정말 쓸만했어. 그는 두 아이를 지키는 약재를 찾고 있었는데 이 물건들이 딱 맞아서 편리했지. 엘레나와 엘렌은 크고 색색의 진주를 주워서 신기해했어. 하지만 인어족에겐 이런 건 그냥 버리는 껍데기일 뿐이고 여기가 그들의 바다 및 버려진 껍데기 무덤이래. 타쿠미는 이런 귀중한 걸 쓰레기 취급하는 걸 듣고 충격받았어. 갑자기 엘렌과 엘레나가 껍데기가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이건 진주를 받아? 근처에서 먹는 조개 안에 있는 돌 정도로 여기는 거래. 진주는 귀중한 물건이고 무이 공주에게는 반짝이는 투명한 돌들이 훨씬 더 소중하대. 그걸 물의 신 숭배자가 알려줬다더라고. 자신들에게는 가치 없지만 인간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라니 정말 매력적이긴 하다며 두 아이가 좋아했어. 결국 타쿠미는 쓸만한 것들만 챙겼어. 껍데기는 여기서 쓸모가 없으니까. 상해궁으로 돌아와 새아버지와 아들은 신선한 해산물 만찬에 초대받았어. 손님 대접이라 성대한 연회가 펼쳐졌지. 맛있는 음식과 인어들의 춤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미니는 갑자기 자신이 동화 속 주인공 같다고 생각했어. 대접받고 나면 인어가 수명을 다 빼앗아 할아버지로 만들고 엘렌과 엘레나는 어른이 된다니. 이곳 사람들은 새아이를 수족관 같은 방에 준비했는데 애들은 그게 뭔지 몰랐어. 그 사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물고기와 해산물을 가르쳐 주었어. 하지만 어떤 생선인지 묻자 아빠도 모른다며 처음 본다고 했지. 다음 날 아침 간도씨가 아무도 없는 작은 섬으로 데려가 마법 수업을 시작했어. 엘렌과 엘레나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처음부터 설명을 들었지. 마법 사용법은 크게 조종과 창조 두 가지가 있어. 땅 위에서 마법을 쓸 땐 바람과 땅은 주변에 이미 있으니 쉽게 다룰 수 있는데 이걸 조종이라 해. 불과 물은 직접 만들어야 하니 이걸 창조라고 부른다더라. 물이 없는 환경에서 물마법을 쓰려면 경귤이 먼저 물을 만들어야 해. 여기까지 듣고 엘렌과 엘레나는 완전 멘붕 상태였어. 아무것도 이해 못했거든.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바람과 물이 이미 있어서 마법 쓰기가 쉽고 덜 힘들대. 타쿠미는 기본은 알고 있어 물기둥을 만들어봤어. 간도족장이 아이들을 불러 차근차근 다시 가르쳤지. 우선 두 아이는 몸속의 마력 흐름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그분이 밖으로 마력을 내뿜자 아이들은 따뜻함에 푹 빠져들었어. 마력은 바로 마법의 근원이니까 그저 느끼고 풀어내기만 하면 마법이 탄생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너희 둘, 저 따뜻한 기운 한번 만들어봐. 그가 저쪽에서 온 사람이라서 가르쳐주자마자 바로 이해했지. 오래 마법을 썼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자기 안에 흐르는 마력을 제대로 느낀 순간이었다. 엘레나와 엘렌도 뒤처지지 않아. 둘 다 천재거든. 다음은 물 다루기. 물을 끌어와 마력을 순환시키면서 천천히 조종하는 거야. 모양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 단 한 번에 그들은 가이드대로 구슬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 작은 공주님이 보고는 정말 잘한다고 칭찬했지. 기본을 잡는 것만 해도 힘든데. 둥글고 아름다운 구슬을 만드는데 인어 아이들은 적어도 반나절은 걸려야 하거든. 물구슬을 만든 뒤 전투에 응용하는 법을 배웠어. 타쿠미는 멀리 있는 바위를 향해 쏘는데도 성공했어. 기본기를 잡아서 그런지 멋져 보이는 아빠를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지. 원래도 악동 같던 애들이 이제 마법까지 쓰다니. 진짜 악당이 산을 날려버릴 기세로 던지니 부족장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해서 세 부자는 삼방원이라는 섬에서 연습할 허락을 받았어. 오후가 되어 상해궁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두 아이가 엄청난 무언가가 다가오는 걸 느꼈어. 평소 같으면 안 무서워했는데 이번엔 아빠를 꼭 붙잡았지. 타쿠미가 확인하려 하자 거대한 바다 생물이 나타났어. 그때 물의 신이 자기 신도들을 불러내 자기 사람을 이용했다며 벌을 물으러 왔어. 마야는 인어족에게 음성으로 맹과 두 아이를 도와달라 부탁했지. 그날 엘렌과 엘레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내려갔다가 우연히 인어족을 조금 도운 거야. 이런 액션씬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안 좋을 거야. 다행히 세 사람만 알고 있어서 신도 일단은 봐줬어. 다음부터 타쿠미를 이용하지 말라면서 혼냈지. 신들이 그에게 빚을 졌다고. 꽤 큰일이야. 차를 마시던 중에 또 폭발해서 물의 신윈들이 이를 게을리해 타쿠미가 문제를 겪었다고 다 뒤집어 씌웠어. 그녀가 힘든 건 알지만 이건 진짜 용납할 수 없어. 모든 일이 맹과 관련돼 있어. 그가 몰래 물의 신에게 기대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 부른 건 타쿠미를 이곳에 데려온 내 잘못이야. 이제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두자. 두 신의 지원을 받으니 매는 두려울 게 없어. 말이 끝나자마자 부하가 돌아와 새 부자가 위험에 처했다며 윗선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보고했어. 두 아이를 극도의 공포에 빠뜨린 존재는 바로 리바이어던 800년이 넘은 물의 신의 신봉자이자 바다의 왕, 그리고 물의 용으로도 불리는 전설의 존재였다. 이 친구는 공격할 생각 따윈 전혀 없고 단지 인사를 하러 온 것뿐이었다. 엘렌과 엘레나의 기운을 감지했고 또 맨 역시 바람의 신을 믿는 자라 서로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았다. 그는 두 아이를 물의 신의 자식이라 부르며 왜 그렇게 강한지 알겠다며 감탄했다.
당연히 다쿠미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더 자세히 묻자 아이들이 태어난 날부터 그를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유가 뭐냐고? 그가 다리가 없어서 육지에 올라올 수 없었기 때문이라나. 게다가 그의 몸으로는 도시 몇 개를 그냥 박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우연히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힘들 때마다 자신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대신 다쿠미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걸 임시계약으로 삼기로 했다. 이건 친구 사이의 예의 같은 거지 주종관계의 계약은 아니라고. 이렇게 다쿠미는 그를 불러낼 수 있지만 그가 받아들일지는 그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새 친구에게 카이저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그 친구가 아주 좋아했지. 그 일 말고도 그는 아이들이 민을 진짜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 느꼈어. 예전엔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기에 이번엔 카이저가 엘렌과 엘레나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했어.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고 다쿠미는 크게 충격을 받았지. 물론 두 아이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버텼고 결국 거절하며 울음을 터뜨렸어. 이것도 일종의 시험일 뿐 사실 그는 누구도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었다. 서로 좋은 관계였기에 그 친구도 처음부터 안심할 수 있었다. 카이저는 아이들을 데려갈 생각이 없었고 단지 마음을 시험해본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훨씬 약하다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사실 돌보는 건 못하지만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언과 삶의 지혜는 줄 수 있다고 했다. 800년을 넘게 살아온 만큼 쌓인 경험을 마음으로 전해주겠다며 게다가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보호비늘도 선물했다. 돌아가는 길에 바다의 왕등 위에 세 부자를 태워 한 구간 태워주며 아이들에게 바다의 왕의 등 위에서의 짜릿함을 선사했다. 카이저는 잠시 바다를 헤엄치며 반짝이는 바다 풍경을 함께 감상하게 했다. 저런 걸 만들어내는 걸 보면 그가 매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임이 분명했다. 수중 궁전으로 돌아와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했다. 다음에 또 만나면 꼭 불러서 함께 놀자고 약속했다.